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벌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또 구속 수감, 교도소 담장 위가 숙명인 한국 기업인, 동아일보는 이재용 구속, 총수 부재로 글로벌 경영, 일대 위기 맞은 삼성, 한국경신문은 정치가 기업인을 감옥에 밀어넣는 일 다시는 없어야, 매일경제신문은 글로벌 기술 전쟁 한창인데 다시 리더십 위기 빠진 삼성전자, 한겨레신문은 재벌 총수도 예외 없다 보여준 이재용 단죄, 경향신문은 이재용 2년 6개월 징역형, 정경유착의 고리 끊는 계기 되길 바란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설이 나왔습니다. 재벌 기업인이 구속되는 게 숙명이다. 뭐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 재벌의 그 부의 축적이 범죄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 권력 모두 이 재벌 비롯한 이 자본의 이 정치 자금을 뒷거래로 또 이걸 기초로 한국의 이 정치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천박한 재벌 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 총수 운운하는데 재벌 총수라는 게 도대체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류의 특수 집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단체이죠. 설령 뭐 재벌 총수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 뭐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 삼성의 경우에 60여 개 계열 회사들의 사장단, 경영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경영진들이 엄연히 전문성을 갖고 기업을 경영해왔고 경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모든 계열사 회사들이 경영난에 봉착하고 문을 닫을 것처럼 이것은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겨레 경향의 경우도 단죄를 받았다는 둥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희망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뇌물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형을 판결하도록 딱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들이 법률을 어긴 것이죠. 현재 85억 정도면 최소한 형량이 13년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2년 6개월을 판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이,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는 역시 또 다른 범죄, 정경유착뿐만 아니라 정경법 유착까지 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위법적 행위를 위법적 그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지적해야 한겨레 경향다운데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한반도 평화 재가동 위에 한미정상 조기에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미정상 항상 그 회의가, 정상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이 한미정상이 만나면 한미동맹 강화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한국 정부가 공조 동의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이 한물간 무기들, 고가의 무기를 구입하는, 강매당하는 그런 식의 한미정상회담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비 인상을 요구받는다든가 뭐 그런 거죠. 내정 간섭을 요구받는다든가 그런 식의 한미정상회담이 많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이 자주국방, 또 우리가 헌법이 보장한 이 자주적 권리를 갖는 그런 국가로서의 이 내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입양 아동 교체 하나만 남은 문 회견 4년간 어찌 일이 똑같은가. 중앙일보는 대통령 입양 아동 교체 발언 부적절하다. 중앙일보는 국민 궁금증 못 풀어준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사설에서 사면이든 부동산이든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 자화자찬 레토릭으로 위기 돌파 어렵다. 동아일보는 지지층만 쳐다보느라 국민통합 외면한
문 신년회견, 한국경신문은 대통령 국정을 논평하는 책임지는 자리다. 경향신문은 임기 말 갈등 키우지 않겠다는 국정기조가 밝힌 문 대통령, 다양하게 사설이 나왔습니다. 임기 1년 남짓 남았으면 지금은 추상적인 얘기보다 공약에 대한 실천 정도, 공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실천했고 이 정도는 남아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할 수 없으면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보다는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 고문을 국민들이 더더욱 듣기는 어렵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신년 기자회견에서 덕담하듯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이게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입양의 경우가 부각이 됐는데 이거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면 검토 후에 또는 확인 후에 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잘 모르는 내용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는 것입니다. 입양 아동 교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입양 아동이든 누구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권을 가진 천부적 존엄을 가진 존재인데 교체라고 하면 거의 물건이나 상품으로 취급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면 입양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원전 인근 주민 전문가 부인한 방사능 괴담 이젠 끝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도 원전의 인근 주민도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원전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인가 아니면 거기 안에 넘어 있으니까 아니면 경주 월성원전 같으면 경주시지만 월성원전이 진짜 경주 시내하고는 100리나 떨어진 거예요.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경주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원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경주시 월성원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고 원전 바로 앞에 있는 마을에 있는 나리 나산리 주민들은 관을 놓고 지금 몇 년째 이주 대책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전으로부터 몇 킬로 단위에 다 해서 거기에 따라 조사가 다 다르게 답변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삼중수소 피폭량, 방사능 피폭량이 바나나 6개니 멸치 1g이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원전 주변에서 암 환자들이 많다든가 또 어린이 경우 여러 가지 그 수치가 피폭된 양의 수치가 높다든가 한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피폭량을 조사하면 손주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일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출타한 시간이 많지만 그 마을에 그 집에만 있는 아이들은 되려 피폭량이 더 높게 나오는 이런 수치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 핵마피아들의 전문가는 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자기네들 유리한 전혀 위험하지 않다, 안전에 관리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금융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이번엔 마이너스 통장 규제 쉬운 행정만 하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거품 논란을 빚은 주식시장의 단기 급등에 B2 빚내서 투자 요인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출 규제한다고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 투기적으로 돈을 버는 곳에 불나방처럼 모여드는데 대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투기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 원인, 사실 현상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투기판을 만들어 놓고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도박판에서 불법을 장애하면 안 되고 도박판을 규제하고 도박판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인데 이런 그 사소한 규제 이런 감시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교과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소득 주도 성장까지 긍정평가 정권 홍보지 된 교과서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일부 교과서는 긍정평가했다. 교과서가 여러 개 있으면 일부 교과서에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과서 편에는 그 주체의 성격에 따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부 걸 끄집어내서 조선일보가 홍보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사설 제목으로 뽑는 것은 좀 옳지 않죠. 또 사실은 역사적 사실 또 어떤 정책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토론의 주제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어느 일방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주택정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주택 공급 부족 차이남에서 실패 부른 정책을 왜 안 바꾸나, 매일경신문은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 언제까지 국민 뜻과 엇나가려 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 10명 중 절반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했다, 이제 이렇게 달고 있는데, 주택 공급률이 100% 넘는 나라에서 왜 공급 부족을 계속 얘기하죠? 결국 이 공급 부족은 전체적인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주택 상품이 있는 지역, 그죠? 수도권, 강남 이런 곳에 20억, 30억짜리의 아파트가 거래되는 이 투기적 상품, 주택 상품이 거래되는 곳에서는 상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무리 공급한다고 해서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가 거래되는 곳에서 집 없는 서민들, 전월세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공급한다고 이 집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1가구 1주택 정책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공주택 정책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공공성이 만약에 전제된다면 굳이 이런 양도세 같은 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북한과 한미훈련 협의 동맹 저버린 이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접하고 있는 나라, 인접하는 국가에서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 이걸 따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남북 군사 합의서 상으로도 상호 군사훈련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옆에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막 훈련을 하고 이것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당연히 살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유제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대통령이 공식화한 이 공유제 기업의 명시적 강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만들고 고통받는 계층을 돕는다면 좋은 일이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정말 이 추상적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뭐 이런 사회봉사 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을 운운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니면 뭐 출연금 자체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선의의 기업인들의 선의에 기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 기업은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기업은 돈 벌기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사회봉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아무리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재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투자자 아니면 주주 경영인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사회적 공유재산이에요.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조서를 통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정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선의에 기여하는 연말 연시 성금 내는 게 아닙니다. 4대 강보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금강, 영산강 5개 보호 효과 무시한 폐기 결정도 국정농단이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4대 강보 해체 등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는데 임기 말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럼 뭐 언제 이것을 부분적으로 숨을 여는지 폐기하는지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이런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면 임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임기 중에 할 수 없는 체제가 된 것이고 결국 공약은 거짓 공약이 된 것이고 논란만 계속 이어온 것이다. 그래서 임기 초반부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 그 5년 동안 그 매뉴얼을 가지고 단계 시기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인식시키고 동의하고 이렇게 진행시켜야 하는데 지금 너무 늦은 상태고 4대 강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면 관련 한겨레 신문은 국민 공감 없는 사면 불가 분명히 밝힌 문 대통령.
국민 공감이 어느 정도가 공감인지 이것도 불분명한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대통령 권한이라도 사면권 남용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사면을 전직 대통령만 사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정치인이나 사면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왜 전직 대통령만 이 사면 대상에서 이렇게 정치 정점이 돼야 하는가? 지금 감옥에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집행유예 전과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사면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면을 전직 대통령 중심으로 사면이 논의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